네, 오늘 채널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절기상 대설이었던 오늘 또 눈이 오기 시작했죠. 시장에도 또 패턴은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주가 150만 원을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또 한 번 낙폭과대주가 중국 시장의 모멘텀이 계속되면서 오늘 추가적인 반응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형주 코스닥은 소외가 됐는데 그래도 낙폭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종가상 빨간불이 보이는 것 같네요. 코스피 약간 주춤했었는데 막판을 1960이 종가상 회복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황센터 가서 종가부터 체크하고 돌아올게요.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2월 7일 금요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장초반 1950선을 회복한 뒤 이내 상승 탄력을 키워갔는데요. 오늘 장중에서는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입니다. 코스피 지수 0.55%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960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줬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953억 원의 매수 우위를, 외국인 쪽에서 1,75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 2,749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이틀째 1%가 넘는 급락세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해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기관의 차익 매물에 다시 발목이 잡혀 하락 반전됐지만 또다시 막판 들어서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0.27%의 오름세 보이면서 489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 경기 우려에 소폭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되면서 좁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내 장중 하락 반전된 환율 오늘 1원 30전 하락하면서 1081원 7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79%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148만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자동차 3인방 나란히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1.53%의 내림세 보이면서 22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 이상의 내림세가 기아차가 약 보합권에서 장마치면서 6만 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54% 약 보합권에서 장마치며 종가 92,300원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4% 이상의 강세 보이며 25,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현대중공업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1.50%의 오름세 보이며 27,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오쇼핑이 1.42%의 오름세 나타났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 강세 흐름 좋았습니다. 전일에는 급락세 보였지만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해 17,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 역시 오늘 4%의 강세 흐름 포착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J E&M과 포스코 ICT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CJ는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4.69%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오늘 IT주 주가 동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1.79%의 오름세 보이면서 148만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철강주 역시 오늘 동반 오름세 나타났는데요. 포스코가 1.96%, 2%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면서 33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동국제약 역시 2.71%의 오름세가 세아베스틸 역시 5%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2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자결제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결제 해킹 사고로 전자결제들 오늘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KG 이니시스가 5%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12,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날과 한국사회보결제 역시 5% 이상의 급락세가, KG모빌리언스 역시 1.32%의 내림세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마주 간의 희비가 엇갈렸던 것은 물론이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강한 낙폭을 보였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 선언으로 동반 급등 출발했던 문재인 테마주와 안철수 테마주, 오늘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먼저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써니전자와 미래산업은 1%대의 안랩과 솔고바이오는 오늘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오늘과 내일은 3%대의 하락 흐름, 우성사료가 2%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는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비트컴퓨터가 2%대의 내림세에 아가방 컴퍼니 역시 2%대의 내림세로 마쳤고요. 반면 신우와 서한은 오늘 빨간불 켜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슈넬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슈넬생명과학이 KN테코리아에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장마쳤습니다. 슈넬생명과학 상한가 나타내면서 77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액토즈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개발 회사인 액토즈소프트가 대규모 BW 발행설에 오늘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막판까지 하한가 나타내면서 28,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맥쿼리 인프라 살펴보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오늘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이라는 증권사의 평가에 이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역시나 빨간불 켜면서 1% 이상의 오름세로 66,6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일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일동제약 오늘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일동제약은 9,3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외국인 이번 주만 9천억가량 현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 5.2% 올라서 시장보다 4배나 강했었습니다. 열대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서 삼성전자의 힘에 의해 코스피가 1960 부근까지 왔었는데 코스닥은 이번 주 후반 들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만 먼저 정리 들어볼까요? 예.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장 경우에도 한 6천 계약 가량의 이제 외국인 선물 순매수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 순매수가 한 1,900억 정도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개인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이제 출회되다 보니까 이제 지수 상승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한 1,950억 수준의 어떤 순매수를 보였고, 이제 소폭이었지만 한 12거래일 만에 이제 연기금이 순매도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국인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하는 이제 전기전자,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재차 고조되다 보니까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 대형주를 좀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투신권 중심으로는 이제 그간 주가 강세에 이어졌던 이제 내수주나 그리고 경기 방어주를 좀 집중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에 이제 전기전자나 그리고 이제 철강, 화학 등의 어떤 경기 민감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섬유의복,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헬스케어 등의 어떤 경기 방어주가 좀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좀 심화가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와 그리고 이제 소형주 간의 수익률 편차가 좀 1%를 좀 상회하는 등의 어떤 대형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다음 주 어떤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그 대형 IT를 중심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관심 제고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대형주를 사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다음 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기술적으로도 10월 중순에 찍었었던 1960 부근까지 일단 왔단 말이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음 주 예정된 굵직한 일정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주 이제 좀 해외 변수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제 주요 변수로는 이제 주말 이르면 이제 주말부터 열릴 예정이 이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1일에서 12일 예정된 이제 미국 FOMC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떤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 경제 관련 이제 최고위급 회의인데요. 이제 시진핑과 이제 리커창의 향후 10년간의 어떤 경제정책 방향을 조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5세대 신정부의 어떤 향후 경제정책 기조가 이제 성장 모델 전환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수출 일변도 성장 기조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제 내수 소비 시장 육성을 통해 이제 그 성장 엔진을 이제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좀 성장 엔진을 좀 전환을 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그 특소세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 개편 등의 어떤 소비 활성화 대책이 좀 강구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제 중국 성장률 둔화로 말미암아 그 2013년 중에 이제 급격한 산업 구조 조정이 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봤었던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좀 약화될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안정적인 어떤 통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좀 계속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회의에서 좀 거론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어떤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좀 중국 관련 어떤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가 다시금 좀 그 경기 민감주 대두와 함께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식료라든지 이제 기타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나 플레이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 증시 전망함에 있어서 이제 결국 핵심은 이제 FOMC 회의가 될 건데요. 시장에서 이제 단기 채권 매각해서 이제 장기 채권 매수하는 장기채 그러면서 이제 장기채 금리 안정화시켰던 그 규모로는 한 매월 한 450억 달러의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추가적인 이제 통화 정책이 과연 제시될 것인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여부가 핵심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FOMC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의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내 실질적으로 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국채 매입 형태의 어떤 추가와 양적 완화 정책이 새로이 제시될 걸로 일단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 기존의 QE3의 어떤 주 대상이 이제 MBS 일변도였고 그 주택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좀 유효했었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떤 기능 측면에서는 좀 역할이 많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 대상 채권의 어떤 그 범위라든지 그 규모가 이전보다 좀 확대되는 어떤 추가적인 제도 시행 여부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전문가 설문조사 역시도 이번 FOMC에서 한 60% 이상이 그 국채 매입 등의 어떤 보다 강화된 통화 정책 시행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시장의 어떤 눈높이에 걸맞는 정책이 제시가 이번에 된다라면은 이는 이제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증시 반등에도 좀 커다란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지수 2차원선까지 어떤 반등 내지는 또 그 이상의 어떤 반등 탄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좀 어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간 좀 많이 소외되어 왔던 그 경기 민감주의 어떤 낙폭만회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약에 국채 매입보다 그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정도만 나와도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시장 이제 포트를 아까 산업재도 좀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존 IT도 지금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서 포트에 그 담는 비중 정도도 궁금합니다. 지금 만약에 비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IT 경우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메인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낙폭과대하고 있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는 좀 점진적으로 이제 워낙 가격 어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매크로 상황 변화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어떤 뉴스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방향은 좀 달라질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 그 이상의 어떤 정책들이 FOMC에서 제시가 된다라면은 어떤 탄력도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대체하는 수준 정도에 머문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2천선 돌파까지의 어떤 그 모멘텀은 좀 약하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뭐 다시 한번 그 이제 12월 21일 그 이제 의회 4차 레임더 섹션 마지막까지 이제 그 재정 절벽 타개안이 도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쪽으로 다시 또 관심이 또 옮겨갈 것 같습니다. FOMC에서 뭔가 기대감 있는 재료 안 나오면 결국 또 재정 절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다. 일단 메인은 포트에서 IT고 경기 민감주는 점차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차원이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삼성증권 김용구 애널리스트 다음 주 전략 확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수급 분석 들어보죠. 앞서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샀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동시만기 날 생각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네요. 예, 오늘 무려 5,6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현물에서 또한 지금 7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1,995억이니까요. 거의 2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선물에서도 5,600계약 매수를 하면서 지난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현재까지 포지션은 오늘로서 플러스 4,000계약으로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에서 19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외국인들의 힘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플러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러한 강한 순매수가 드러나고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연기금의 매수 부분은 상당히 좀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은 127억 정도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를 보류를 하고 또 틈새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도 한 1,9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좀 기분 좋은 부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매수가 계속해서 차익보다는 비차익 쪽으로 많이 모여 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요. 차익적으로는 거의 16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비차익적으로는 93억 이상의 상당히 많은 930억이네요. 930억 이상의 상당히 많은 접근이 되었다. 계속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차익 잔고, 매수 잔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크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의 선물 만기의 충격에서 1차적으로 더 쌓아가는 비중은 아니고요. 리스크는 분명히 상존해 있지만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부분에서는 서로 콜옵션과 풋옵션에서 양매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선물 옵션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의 외국인들의 옵션의 방향 좀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양매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1950포인트 내외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응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오늘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한 종목 위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공격적인 매수와 더불어서 기관들의 전체적인 매수 포지션이 잡혔고요. 화학업종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보인 흐름이고요. 반면 운송장비 업종에서는요.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했지만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큰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 중에서는 아주 좋지는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확산되는 분위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적 소폭이나마 매수 기조가 나타났다는 점은 순환매 장세에서 어느 종목이든지 저가와 펀더멘탈상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접근을 하겠다는 쪽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파생, 특히나 옵션의 외국인들의 그 베팅 정도를 봤을 때는 1950에서 이렇게 쉽게 2000포인트로 가는 분위기보다는 1950에서 조금은 좁게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였던 특징주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빼고 들어보고 싶어요. 워낙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따지고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니까요. 오늘은 제외하고요. 오늘 가장 큰 특징주는 이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 상선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영화 제목에서도 뭐 신들러 리스트, 사람들 구해내는 리스트였는데요. 이 신들러가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생계약의 연장, 이 파생계약을 통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요, 현대 상선을
상선을 경영권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2대 주주가 신들러인데 이 신들러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영향력을 좀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파생 계약에 대해서는 연장을 할 수 없도록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제2차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우려가 증폭되면서 M&A에 대한 기대와 함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상선 또한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가 결국 이제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잃게 되면은 현대상선을 노리고 있는 제2차, 3차 M&A 세력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상선의 업황 회복되는 시점에서의 M&A까지 겹친다면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강세를 순간적으로 보였고요. 결국 다 미끄러져 내려왔긴 하지만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료를 제외하더라도 본격적인 회원업황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3,000원 근처라면 한 번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재료에 대한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정감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효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효성 흐름들 이제 11월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바닥론이다라는 데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뭐 최근 8월달 이후 그리고 또 11월달 이후 2차에 걸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TAC 필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다는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CD 관련돼서 이용되는 소재인데요. 이 TA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상품입니다. 특히 필름이다 보니까 일본의 뭐 후지 필름이나 코니카, 미노타 등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효성에서 이제 아그파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향후 이제 LCD 관련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관련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필름에 대한 성장성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추격에는 단기 추격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충분히 현 흐름은요 한 8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이제 PS텍을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관심 단계가 이제 발령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이 PS텍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식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관련한 이제 스마트 그리드들이 대부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PS텍도 장 초반 중반보다는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더 부각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종목 또한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어떤 산업은요 현재로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출발하는 지점에서의 어떤 그 종목들,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 개선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절적인 어떤 테마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겠지만 4,00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4,200원 정도만 되더라도 접근 한번 해본다면 이 또한 크게 무리인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약간 눌리면 PS텍 매수, 현대상선은 지금 부근에서 매수, 그리고 효성은 목표가 8만 원, 특징주 대응법까지 감사합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기 전 마지막 이번 주 거래일에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지수대를 보여줬습니다. 1957, 코스닥도 일단은 빨간불로 끝났는데요. 더 중요한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을 미리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석 이사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스튜디오에 함께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 전략에 대한 해답을 미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주식 사도 괜찮을지, 어떤 종목을 고를지, 그리고 종목 고르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지 세 가지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우리 조 이사님의 답변을 먼저 볼까요? 기대 반, 우려 반, 그 뜻이죠? 관망하자라고 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시장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고 계시네요. 조 이사님은 IT주, 그리고 올선의 이평선을 타는 종목, 이렇게 교집합을 했을 때 오늘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괜찮아 보이신다 주셨고요. 하창봉 팀장님은 중국의 역시 소비 모멘텀을 주목했을 때 강원랜드를 월요일장 접근해보면 어떨까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조준성 이사님께 제가 월요일날 주식 살까요? 라고 하니까 관망하자, 기대도 걸 수 있지만 우려도 있다. 지난주 1930 정도에서 네.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뭐 네. 글로벌 해외 지수가 저항선에 왔다 했는데 독일이 7,500선인가 넘겼던데요? 일단은 7,500선을 이제 독일이 넘기면서 이제 뭐 기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7,600입니다. 거기 2월달 거기 고점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 1960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스타일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잘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지나온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 1860 갈 때까지도 외국인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 넘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요즘 계속 순매수 들어오면서 최고가 이제 삼성전자 사주는 것도 외국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매매하는 스타일이 가장 외국 짱구죠, 짱구. 예,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도, 고점 매수 하고 있으니까 짱구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잘하는데 올 한 해를 딱 보게 되면은 일반 투자가들 분들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코스닥 망가지면서 추가로 이제 망가지고 보게 되면은 작년에 차화정 망가지면서 그나마 올해 좀 회복될까 기대했는데 삼성전자 하나 건지고 그다음에 현대차 나름대로 선방하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는. 네. 그 나머지 코스닥 중 거의 개인들이나 뭐 큰 손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뭐 어제 오늘 봐가지고 또 무너진 상황에 또 무너져가지고 이제 뭐 정치 테마라든지 게임 뭐 내수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쪽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2012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장세이고 힘들게 했던 장세이고 개인들이 어떤 피해가 또 많이 갔던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면서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이제 또 한쪽으로 또 쏠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약간 이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까지 해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 본전하신 분들, 올해도 깨지신 분들, 투자 판단했어가지고 어떤 정치 테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버신 분들은 다시 또 공부를 해야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투자 판단에, 아니, 투자 그 어떤 기준에 있어가지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포기한다더라도 내년에 잘 하려면은 내년에도 이런 장세가 크게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떤 기존의 어떤 투자했던 방식에서 많은 반성이라든지 어떤 고질점들 많이 생각해야 되지 여기서 지금 2,000포인트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패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올해 깨지기도 깨졌지만 기회도 많이 줬고요. 거기서도 수익률을 못 냈다는 거는 약간의 어떤 투자 판단에 거기 준비를 좀 많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일단 시장 말씀드리면 글로벌 선도 시장 일단 독일 시장하고 제가 다우 나스닥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이 하는데 그쪽 선도 시장이 지금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관 중심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데 많이는 안 사요. 전에 같은 5천억도 사는 날도 있고 3천억 사는 날 있고 먼저 5천억 박아놓고 다음 뭐 해가지고 2천억, 3천억, 5천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즘 2천억만 해도 2천억, 고맙죠. 예. 2천억 사오면서 지수가 뭐 크게 난 거 2주 동안에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 빨간불은 빨간불인데 그런 많이는 안 올랐는데 그리고 차트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은 자, 이제 두껍게 칠한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이게 1960선입니다. 이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요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쪽이 이제 뚫고 가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이게 이제 1960선이 지지선이 되게 되면은 뭐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2100, 2200 뭐 글로벌 증시의 어떤
돈 푼 게 확실하게 이제 실물 경제까지도 돌아설 어떤 가능성, 아니면 유동성 랠리가 좀 더 갈 가능성, 네. 어떤 좋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 지수에 어떤 베팅이 들어가는 게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 아래쪽에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계속 올 초 계속 움직였던 방향의 거기 이벤트 있었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올 초 같은 경우는 유럽 문제하고 Q3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재정 절벽 해가지고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60선 이제 기로가 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까딱 잘못 물려버리면은 또 1900 가게 되면은 도루묵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고 가게 되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끝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이 될 수도 그리고 있고. 가장 위험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860 갔을 때 그냥 걱정 말고 사라고 이제 아래쪽은 보입니다. 근데 위쪽은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장단을 오다면서 그냥 계속 그냥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냥 좀 조심스럽게 봐서 관망하자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1960을 뚫고 이게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 N자 패턴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기준해가지고 140까지 올려놓고 일주일간 옆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148만 원 땡겼습니다. 그러면은 1960 이상을 일주일이라든지 2주라든지 만들어 놓고 다시 1970, 80 가는 코스 가게 되면은 시각을 조금 2000포인트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뭐 2050을 해가지고 고점 끝을 내놨는데 일단 그거는 봐야겠지만 1960선이라는 아래쪽과 위쪽의 어떤 기준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강조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정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가면 또 2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까지만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망하자 쪽이신데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대도 없지 않은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하창봉 팀장님은 어떤 속도 조절의 가능성? 지금 좀 차곡차곡 올라오긴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네, 제가 또 쪽집게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1965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고점이 1963.06이네요. 예, 또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더 예. 참 쑥스럽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다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고점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11월 16일 이후에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뭐 약간 쉬는 것도 나쁘진 않다 보는 것이고 이제 삼성전자 2,000원 남았지 않습니까? 150만 원까지. 네. 그래서 약간 좀 속도 조절 가능성을 둡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속도 조절이라는 거는 상승의 속도 조절이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이제 최근에는 워낙 그 외국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그 선물 시장 영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외국인 천억 산 것도 있습니다만은 선물 시장이 실제적으로 지난주 아마 금요일 날 중립 포지션 갔었죠. 그래서 지금 네. 보는 화면 자체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이다 보니까 대부분 관심이 많으실 건데 사실 지난 9월 만기 이후로 지금까지 한 원래 9월 만기 정도에서는 이제 수작을 거의 제로 수준에 시작했다가 11일 저점을 찍었을 때 철저하게 11월 16일 때 마이너스 23,000개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중립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도 한 6,000 계약 정도 산 것도 있죠.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어떤 선물 세력 자체가 약간은 지수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수 조정의 폭은 깊지는 않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이제 61선을 뚫었기 때문에 한 1940 정도 봅니다. 그래서 1940 정도 보면 오히려 지수 재반등. 지수 반등한다는 거는 뭐 종목을 모르겠으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맞는데요. 모르겠으면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전략 좋고 한 가지 시장이 제가 좀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진짜 강한 장이라면 굳이 기관들이 이렇게 대형주만 사고 중소형주는 갑자기 투매하는 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지금은 많이 쏠린 장이라는 거죠. 삼성의 강세전에 쏠린 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정말 이게 장이 강하다 싶으면은 강하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추격 매수해야 된다 싶으면은 사실은 중소형주가 갑자기 아이템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약간 대형주로 또 12월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월은 원래 대형주가 강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쏠려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일시적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 만기도 있기 때문에 뭐 1950선 정도에서 계속 아래로 좀 등락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도 한 중반 정도, 그러니까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역시 또 대형주가 이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딱 그 눈을 감고 예단을 해봤더니 다음 주 장상세가 전약 후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조금 약세를 보일 것이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을 때 오히려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강하면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의 약세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 보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대형주가 1950선 밑으로 조정을 보이는 타이밍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 주 초로 거의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약간 다시 한번 대형주 조금 쉬어주고 코스닥 조금 중소형주 반등하고 결과론적으로 만기 정도까지 예측까지 바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번 만기 같은 경우도 계속 강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주 초반에
약간 약세 조정이 나왔을 때 일단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중소형주 다음 주 초반에 코스피가 약간 조정받으면 오히려 조금은 이제 길을 펼 수 있겠다. 다음 주 전반적으로는 초반이 좀 약하고 다음 주 후장 들어서 조금 강한 그런 그림 그려주셨습니다. 자, 조이사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 궁금합니다. 지금은 기대도 걸어볼 수 있지만 걱정도 되는 포인트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네. IT 그리고 기술적으로 잘 봐야 되는 뭐 5일 네. 이평선. 예. 네. 일단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중심은 IT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눈에 보이게끔 계속 돈을 벌고 있죠. 그러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1860부터 지금 1960까지 해가지고 5일선 타고 가는데 이제 이쪽이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선 이제 코덱스, 네버리지, 삼성전자, 포스코, LG와 호남석유, 뭐 금호석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중, 현대중공업 있는데 이런 쪽이 최근에 하단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계속 올라가면 또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쪽이 이제 12월 달은 선도주로 보는 건데 이쪽이 많이 수익을 안 줍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기준에 해가지고 종가상 보게 되면은 저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삼성 엔지니어링, 금호석이라 이런 20%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130에서 148이면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지수가 더 가냐 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눌림목 들어가면은 이쪽에도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들을 치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면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주가 보게 되면 좀 많이 나온 게 있는데 종목에 비해서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도주였지만은 이제 21선과 61선을 이제 받쳐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지난주에 말씀 SK 하이닉스 24,000원 부분 찍으면은 뭐 25,000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한번 쭉 타고 가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뭐 5일선도 깨지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5일선이 안 깨졌고 지금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거는 5일선 깨지면서 기준선이 나왔죠. 나름대로 상단에서 고점과 하단이 나오는데 상단 고점과 하단의 어떤 저점에서 어떤 폭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 SK 하이닉스 완전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런 그 지수였던 그 상승에서 중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한 번은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5일선을 계속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타고 가게 되면은 상당한 건데 한 번은 눌림목이 들어가는 거고 5일선이라는 건 타고 가는 거는 계속 올라가야 돼. 안 그러게 되면 5일선 치고 와가지고 이제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5일선 타고 간다는 너무 거는. 심하게 오버해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적당히 타고 가다가 네. 미끄러지는 걸 사는 게 좋다는. 이게 멈춰 있으면은 이것도 5일선이 닿는 거고 또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되 눌림목들 하면 이런 쪽은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 하창봉 팀장님은 중국 소비 모멘텀 굉장히 일반적이다라는 생각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탁월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보면은 시장이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철강이라든지 화학주, 건설 기계가 올라가고 있고 중국 소비주가 내리는데 사실 그 중국 섹터 중에서 화학주가 오르는 것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철강 기계는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중국에 어차피 시진핑의 주 목적은 내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그런 섹터 중에서 사실은 중국 관련 음식료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많이 빠진 겁니다. 맞아요. 예. 화장품주 같은 경우 실제로 내년 1분기에 불공정 거래 조사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물론 3분기 이후에 워낙 많이 오른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빌미는 가능합니다만 과연 중국 입장에서 사실 중국 시장의 어떤 반등, 사실 중국 상위주는 반등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중국 경기 회복에 반등을 한다면 얘는 오히려 중국 관련주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타이밍적으로는 이 섹터들은 이미 60일선 조정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장과 상당히 디커플링이 갔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조금 조정을 이미 받은. 네, 그래서 예. 저는 두 섹터만 뽑아봤는데 바로 중국 관련 음식료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미리 보유와 분할 매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4가지 정도로 딱 압축을 했습니다.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중국에 선점을 해서 계속적으로 캐파를 일려가고 있는 흐름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오리온 같은 가격 종목이죠. 오리온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지금 106만 원 정도까지 밀려 있는데 60일선은 102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05만 원 정도부터는 좀 공략해보자 그런 말씀드리겠고 빙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 우유 중국 출시하는데 지금 처음으로 60일선 이탈했습니다. 이런 주식은 이제 그냥 기본적 분석, 차트 분석은 무조건 매도 신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발상 차원에서 빙그레 같은 종목도 실제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한 10만 원이 원래 넥라인인데 그건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잠깐 10만 원까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분할로. 1차 매수 정도 한번 들어가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사실은 진짜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다른 종목보다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이런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낙폭이 과하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오늘 코스맥에서 한 3% 반등을 해줬는데 뭐 시절 관점에서 볼 때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 같은 종목들 다음 주 중에도 역시나 관심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조금 첨언하면 카지노 관련주가 좀 시장에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네, 뭐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나 GK. 그래 보니까 마카오 카지노에 정켓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도박 중개인이라 그래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중간에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건 이제 세계 빌려줘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마카오에서 게임을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이 잡혔다 그럽니다. 마카오에 잡혀가지고 상반기에 마카오 쪽 매출이 VIP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마카오나 라스베가스 관행이라 그러고요. 오히려 그런 것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뭐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경우는 이 정켓 에이전트가 개념이 없고 오히려 카지노 측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게임 머니 하라고. 그래서 약간 투자 심리 요인 때문에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좀 고평가보다는 3분기 너무 많이 올랐기 빠졌는데 일단 이제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음식료, 화장품, 카지노 전부 다 중국 소비 관련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 모멘텀 관련된 지금 이제 슬슬 관심 가져야 될 종목 4선 공개를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뭘 살까요? 한 종목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종목씩만 골라주셨는데 조이사님은 네. 아까 IT 역시 주도주다 하시면서 그랬는데 네, 파트론 갖고 왔습니다. 이쪽 예. 파트론이나 플래스콘 뭐 이쪽은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제가 5일선을 타고 간 선도주 말씀을 드리면서 선도주가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코덱스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깨질 경우에 치고 들어가야 된다. 지난주는 제가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이제 다음 타자로 이제 어울리지 않죠. 근데 앞에 선도주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이 파트론 같은 모양이 나오면은 첫 번째 찍어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파트론을 다음 주에 공략을 해보겠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지금 시가총액 6,800억인데 레포트가 11월 27일이든 28일 증권사 나옵니다. 최근에 탐방하면서 기업에 어떤 레포트를 증권사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거 같은 경우 내년에 매출이 1조 원 이상 나올 거고 영업이 1,000억입니다. 현재 시가총 6,800억입니다. 6,800억짜리가 내년에 1,000억 정도 나온다는 거, 보수적으로 1,000억 정도 나올 건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들어가야지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는 오늘 17,000원이야. 2만원 찍고 17,000원 이하 들어왔다. 종가가 17,700원인데 다음 주에 17,000원 이하 들어오면 사가지고 뭐 18,000원 이상부터 매도하는 또 단기 어떤 거기 눌림목 패턴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목표는 한 몇 프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게 코스닥이 오늘 저점이 지난번 저점이 아주 약 밑거리 나왔는데 이게 해보게 되면 뭐 19,000원, 뭐 2만원 정도 좀 기속적으로 2만원까지 넘게 보고 있는데 다음 주 구간 전략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17,000원 이하, 18,000원, 19,000원 이상은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00원 이하 깨지고 16,000원 깨지더라도 일단 첫 번째 밀리는 거기 때문에 시세랑 같이 밀리는 겁니다. 개별적인 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 없이 계속 저점 분할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 선도주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 가격은 매수가 17,000원 이하라는 얘기였고요. 자, 하창봉 팀장님의 뭘 살까요? 한 종목은요? 네,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저는 카지노. 카지노인지는 국내 카지노죠. 제가 한 10월 달에 사실 카지노주 잘 갈 때 강원랜드를 잠깐 언급드리면서 나도 카지노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최근에도 왜 강원랜드가 다른 종목보다 갑자기 상승 탄력을 받았냐 하면은 실제로 2004년 이후로 8년 만에 문광부에서 증설 이야기에 대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5년 동안에 계속적인 규제에 많은 늪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강원랜드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지금 수준에서도 보면은 이제 겨울입니다. 제가 늘 드린 말씀이 겨울에는 하이원 스키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심리적으로 생각해도 겨울철 강원랜드의 매출, 카지노 매출은 증가한다 보는 것이고 타이밍적으로 볼 때도 제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수준 역사상 신고가를 가냐 안 가냐 랠리에 있습니다. 바로 3만 원이라는 가격되는 거죠. 잠깐 제가 월봉 관점에서 차트 보여드리면요. 강원랜드 아까 제가 2004년 이후 8년 만에 증설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때 지금 거의 얼추 6년 만에 3만 원대 고점 돌파 경신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강원랜드의 상승 탄력은 3만 원 돌파 이후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년 780원에서 940원 정도 배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 관점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목표 내보자 말씀드리면서 투자 전략은 오늘 종가가 29,800원이죠.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는 뭐 300원은 조금 DC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500원에서 29,500원 사이, 뭐 오늘 시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자 매수하고 손절 라인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27,500원 정도까지 갭상승 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손절 라인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33,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3만 원 이상 강원랜드 다시금 전고점 이상 신고가를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증설 허가난 강원랜드가 월요일장 사볼 만한 종목 중 하나였고요. 자, 지난주 추천 종목 AS 들어가 볼까요? 조준성 이사님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안 됐네요. 34,000원 이하 안 내려왔잖아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상단 하단에 이제 3등 천정 이제 고점 상점 천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37,000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삼성전자처럼 안 나가게 되면은 일단 요거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이 막 물량 소화되고 지루하게 느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종목은 이제 조금 이제 지켜보는 게 낫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사신 분들이 있어서는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봐야겠죠. 1960을 뚫고 가는지를 이제 지수랑 같이 병합해서 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어떤 배면은 이게 지그재그 36,000원과 34,000원 박스권 기준을 잘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변동폭이 적었죠. 자, 하창범 팀장님의 KPF, 삼성증권의 내년 유명한 스몰캡 백성 가운데 밤을 새서 고른 한 종목이었는데요. 수익이 괜찮았네요. 어제는 장중에 급등. 네, 역시 밤은 새니까 보람이 있네요. 지금 같은 중소형주 약세장에서 이번 주에 플러스가 났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공시가 나왔죠. 제가 세계적인 그 화스너 베어링 회사였죠. SKF가 있는데 또 내년에 160억 정도 공급 계약했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잠깐 차트 본다 그래도 추가 전략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약간 작은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채널을 돌리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네. 타이밍적으로 정확하게 월요일날 그 조정 이후에 약간 제가 매수가를 밑이 낮게 잡아드렸었는데 그 정도에서 음봉이나 4일 연속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긍정적 흐름 예상되고요. 사실 거래량이 조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붙을 건 아닌데 여전히 10,000원 전후에서 관심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보고 계시죠. 이상 지난주 AS까지 전달을 받아봤고요. 두 분이 얘기하시는 월요일장 이렇게 하라 전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상 종목 주셨던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 잘 보시고요.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 잘하면 당겨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뉴스플로우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